이상철이 편의점 앞에서 이지혁을 마주한 바로 그 순간 이지혁의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 한 통이 모든 상황을 뒤바꿔버렸는데요. 여보세요, 이지혁 대표님이시죠? 급하게 연락드린 이유가 있어요. 오늘 투자 발표에서 박성재 본부장님께서 따로 말씀하신 게 있거든요. 대표님에 대한 개인적인 정보를 알고 계시는 것 같던데. 전화 속 목소리가 들리자 이지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상철은 아들의 변화된 모습을 놓치지 않았어요. 지혁아, 무슨 일이야? 안색이 안 좋은데.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이지혁은 아닙니다. 죄송한데 급한 일이 생겨서. 라며 황급히 자리를 뜨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철은 이지혁의 손목을 붙잡았어요. 잠깐, 너 혹시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물었을 때 이지혁은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상철의 눈에는 33년간 키운 아들을 알아보는 확신이 담겨 있었거든요. 지혁아, 아빠야. 이상철이야 라는 말에 이지혁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멈춰 섰어요. 아버지. 어떻게 여기에? 라고 이지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이상철은 그게 내가 할 말이야. 넌 대체 왜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왜 집에 연락도 안 하고? 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곧 주변을 의식해서 톤을 낮췄습니다. 일단 여기서 얘기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곳으로 가자라고 제안했는데 이지혁은 아버지, 지금은 정말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라며 도망치듯 사라져버렸어요. 이상철은 멍하니 아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혁이가 뭔가 큰 문제에 휘말린 건 아닐까? 왜 이렇게 피하려고 하지? 라는 생각에 불안감이 몰려왔거든요. 한편 지은호는 카페에서 깨어나며 이지혁이 자신을 돌봐준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간이 침대 옆에 놓인 따뜻한 죽과 해열제 그리고 이지혁이 직접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충분히 쉬고 가세요. 계약금은 테이블 위에 놓아뒀어요. 마이너스 이지혁이라는 글귀를 보며 지은호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지혁 선배가 왜 이렇게까지? 라고 중얼거리던 지은호에게 정순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은호야, 강호가 아직도 안 들어왔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아? 라는 어머니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지은호는 엄마, 제가 찾아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답했지만 속으로는 지강호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킬까봐 두려웠어요. 박성재는 투자 심사 후 이지혁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이지혁이라는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특히 가족관계나 개인 사마리아라고 부하 직원에게 말했는데 사실 박성재는 이지혁이 지은호와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시감도 들었습니다. 이지혁.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계속 맴돌았거든요. 고성희는 박영라의 전시회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박영라는 어머니의 과도한 간섭에 부담을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저는 그냥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너무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지만 고성희는 영라야, 이런 기회가 어디 흔한 줄 알아? 제대로 해야지라며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박영라는 이지환과의 시간이 가장 행복했어요. 이지환이 전시회 준비를 도와주며 박영라 씨의 그림을 보면 마음이 평온해져요. 정말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라고 말했을 때 박영라는 처음으로 자신의 예술을 진정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을 만난 기분이었거든요. 이지환 씨 고마워요. 이지환 씨와 함께 있으면 제가 누구인지 확실해지는 것 같아요 라고 고백했어요. 하지만 이지환은 여전히 현실적인 벽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박진석이 퇴원 후 건강이 회복되면서 다시 회사 일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지환, 요즘 영라와 많이 가까워진 것 같던데? 라는 박진석의 날카로운 질문에 이지환은 그냥 운전과 경호 업무를 충실히 하고 있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박진석의 의심스러운 시선을 피할 수는 없었어요. 이수빈은 오빠 이지환의 변화를 더욱 확실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오빠 요즘 완전 사랑에 빠진 사람 같은데? 박영라 씨 때문이지? 라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자 이지환은 수빈아, 그런 얘기 하지 마. 복잡한 상황이야 라고 답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사랑은 복잡한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냥 솔직하게 마음 표현하면 되잖아 라며 격려했지만 이지환은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라고 한숨을 쉬었어요. 김다정과 조옥래는 이상철이 늦게 들어오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요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몸이 견딜 수 있을까요? 라고 김다정이 말하자 조옥래는 상철이가 워낙 책임감이 강한 아이라서. 하지만 몸이 상하면 안 되는 데라며 걱정했어요. 김장수도 사돈이 너무 고생하는구만.
나이가 있는데 그렇게 무리하면 안 되는데라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지강호가 술에 만취한 채로 박성재의 회사 앞에 나타난 거예요. 경비원이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라고 물었을 때 지강호는 박성재 본부장님 만나러 왔어요. 제 누나. 아니 지은호에 대해 할 말이 있어요 라며 비틀거렸습니다. 박성재는 급히 회사로 나와서 지강호를 만났어요. 강호야, 왜 이런 상태로 여기까지 왔어? 라고 물었을 때 지강호는 형, 제가 지은호한테 너무 심했나요? 사실 전 지은호가 우리 가족이 아니라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성재는 지강호를 달래며 강호야, 혈연 관계가 전부가 아니야. 은호 씨가 너희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지강호는 형은 몰라요. 전 평생 지은호와 비교당하며 살았어요. 성적도 성격도 모든 게 지은호가 더 나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은호가 친누나도 아니었다니. 라며 복잡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박성재는 지강호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동시에 지은호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졌어요. 이지혁은 아버지를 만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돌아와서도 계속 뒤척이며 아버지가 왜 여기 계시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시다니. 라고 혼잣말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에게 성공한 모습만 보여주고 싶어서 연락을 끊고 살았는데 아버지가 고생하고 계신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지은호는 지강호를 찾아 헤맸지만 쉽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다 박성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 씨, 강호가 저와 함께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집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라는 박성재의 말에 지은호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고마워요, 성재 씨. 항상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죄송해요 라고 말했을 때 박성재는 아니에요. 이런 일은 당연한 거죠라며 따뜻하게 답했습니다. 박성재가 지강호를 집에 데려다주는 동안 지강호는 술이 조금 깬 상태에서 형, 제가 지은호한테 사과해야 할까요? 라고 물었어요. 박성재는 물론이지. 가족이라는 건 혈연보다 마음이 더 중요한 거야. 은호 씨가 너희 가족을 얼마나 아끼는지 잘 알잖아라고 조언했습니다. 지강호는 네, 형 말이 맞아요.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라며 반성했어요. 정순이는 지강호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안아주었습니다. 강호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다시는 이렇게 연락 없이 나가면 안 되라고 말했을 때 지강호는 엄마, 미안해요. 그리고 지은호 누나한테도 사과할게요 라고 약속했어요. 지은호는 지강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며 희망을 느꼈지만 여전히 불안했어요. 강호가 진짜로 마음을 바꾼 걸까? 아니면 일시적인 감정일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강호가 누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누나는 우리 가족이에요. 혈연이 아니어도 누나는 누나예요 라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조금씩 풀렸어요. 다음날 이상철은 편의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이지혁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지혁이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왜 집에 연락을 안 하는 건지 라며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어 이지혁이 있던 카페를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카페에 도착한 이상철은 지은호를 만났어요. 실례합니다. 혹시 여기서 이지혁이라는 분을 아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지은호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알고 있어요. 혹시 누구시길래? 라고 반문하자 이상철은 저는 그 사람 아버지예요 라고 대답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의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 당황했지만 이상철의 진실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버님, 지혁 선배는 지금 외출 중이신데요. 연락드려서 오시게 할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이상철은 아니에요. 그 전에 먼저 들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지혁이가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슨 일을 하는지 라며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은호는 이상철에게 이지혁이 인테리어 사업을 하고 있고 최근에 큰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지혁 선배는 정말 열심히 하세요. 꼼꼼하고 책임감도 강하시고 라고 말하자 이상철은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도 왜 집에 연락을 안 하는 걸까요? 어머니가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이지혁이 카페로 돌아왔어요. 아버지와 지은호가 함께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지만 더 이상 피할 수는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라고 말하자 이상철은 지혁아,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해봐. 왜 집에 연락도 안 하고 이렇게 혼자 살고 있는 거야? 라고 간절하게 물었어요. 이지혁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아버지, 저는
저는 성공해서 당당하게 집에 돌아가고 싶었어요. 지금까지 아무것도 이룬 게 없는 모습으로는 가족들 앞에 설 수 없었거든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상철은 바보야,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내가 건강하고 행복한 게 가장 중요한 거지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지은호는 이 부자의 재해를 지켜보며 가슴이 뭉클했어요. 자신도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거든요. 지역 선배 가족은 조건 없이 사랑해주는 분들이에요.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을 때 이지혁은 지은호를 바라보며 고마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이상철과 이지혁의 재해 소식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불러일으켰어요. 박성재가 부하로부터 받은 보고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본부장님, 이지혁 대표의 아버지가 이상철이라는 분인데요.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철이라는 이름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보고를 받은 박성재는 뭔가 기시감을 느꼈어요. 박성재는 곧바로 아버지 박진석에게 이상철이라는 이름에 대해 물어봤어요. 아버지, 혹시 이상철이라는 분 아세요? 61세 정도 되시는 라고 물었을 때 박진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상철? 혹시 왜 그런 걸 묻는 거냐? 라며 날카롭게 반문했어요. 아, 그냥 사업 관련해서 알게 된 분인데요 라고 박성재가 대답하자 박진석은 이상철. 그 이름 함부로 입에 담지 마라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성재는 아버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했어요. 아버지, 혹시 그분과 무슨 일이 있으셨나요? 라고 물었지만 박진석은 네가 알 필요 없는 일이다라며 더 이상 말하려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박성재는 아버지의 반응을 통해 뭔가 중요한 과거가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지혁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지혁이 단순히 사업 경쟁자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 경계심을 갖게 되었어요. 한편 고성희는 박영라의 전시회 준비에 여념이 없었지만 동시에 이지환에 대한 견제도 강화하고 있었어요. 영라야, 요즘 이지환 씨와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데 엄마는 걱정되라고 말했을 때 박영라는 엄마, 이지환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저를 이해해 주시고 라며 방어적으로 대답했어요. 고성희는 영라야, 너는 아직 세상을 몰라. 신분의 차이라는 게 있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어라고 경고했지만 박영라는 엄마, 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마음이잖아요 라며 고집을 부렸어요. 고성희는 딸의 고집스러운 모습을 보며 더욱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지환은 박영라에 대한 자신의 감정과 현실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었어요. 박영라가 자신에게 보여주는 순수한 감정을 느낄 수 있었지만 동시에 이 관계가 모든 사람을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거든요. 내가 박영라 씨를 정말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아니면 더 큰 상처만 주게 될까? 라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다정은 남편 이상철이 이지혁을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어요. 어머니, 드디어 지혁이를 찾았대요. 아버님이 지혁이를 만나셨다고 해요라고 조옥래에게 말하자 조옥래는 아이고 다행이네. 그런데 지혁이는 왜 그동안 연락을 안 한 거야? 라며 궁금해했어요. 김장수도 손자가 무사하면 다행이지. 빨리 집으로 데려와야겠구만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은 여전히 집으로 돌아갈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만난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운데 가족 모두를 실망시킬까봐 두려웠거든요. 지은호는 그런 이지혁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지혁 선배, 가족은 조건부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선배가 어떤 상황이든 받아주실 거예요 라고 격려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동시에 지은호에 대한 자신의 감정이 변화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은호가 내 곁에 있어줘서 이런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며 지은호를 바라보는 시선이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지은호 역시 이지혁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에 대한 감정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지혁 선배는 겉으로는 차가워 보이지만 속으로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하며 이지혁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될수록 더욱 끌렸습니다. 박성재는 이런 두 사람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하고 있었어요. 지은호를 만나러 카페에 갔을 때 지은호가 이지혁 이야기를 할 때 보이는 표정이나 목소리 톤이 예전과 다르다는 걸 느꼈거든요. 은호 씨, 요즘 이지혁 대표와 많이 친해지신 것 같네요 라고 은근히 탐색해봤을 때 지은호는 그냥 일 때문에 자주 만나게 됐어요 라며 애써 무덤덤하게 대답했지만 박성재는 그 이상의 감정이 있다는 걸 직감했어요. 박성재는 이지혁에 대한 견제심이 더욱 강해졌어요. 단순히 사업 경쟁자가 아니라 지은호를 두고 경쟁해야 할 상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지혁의 아버지인 이상철과 자신의 아버지 박진석 사이에
뭔가 과거가 있다는 사실이 계속 신경 쓰였어요. 며칠 후 박영라의 개인 전시회가 열렸어요. 고성이가 초대한 VIP들이 모두 참석해서 화려한 자리가 되었는데 박영라는 정작 이런 분위기가 부담스러워했어요. 하지만 이지환이 옆에서 박영라 씨의 그림이 이렇게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고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워하셔도 될 것 같아요 라고 격려해주자 조금씩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전시회에는 예상치 못한 손님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수빈이었습니다. 이수빈은 오빠 이지환이 좋아하는 박영라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서 몰래 전시회에 참석한 거예요. 박영라의 그림을 보며 와 정말 실력이 좋네. 오빠가 반할만 하다라고 감탄했어요. 하지만 이수빈은 전시회 분위기를 보며 박영라와 이지환의 현실적인 차이도 실감했어요. 오빠가 정말 이런 환경의 여자분과 사귈 수 있을까? 너무 격차가 큰 것 같은데. 라는 걱정이 들었거든요. 전시회가 끝난 후 박영라는 이지환에게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이지환 씨가 옆에 있어서 용기가 났어요 라고 말했어요. 이지환은 저야말로 박영라 씨의 멋진 작품을 가까이서 볼 수 있어서 영광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고성이는 이지환과 박영라가 가까운 모습을 보며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영라야, 이지환 씨와의 관계를 정리해야겠어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박영라는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당황했지만 고성이는 너와 이지환 씨는 어울리지 않아. 엄마가 더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줄 테니까 그만 만나라고 강하게 압박했어요. 박영라는 엄마 전 이지환 씨가 좋아요. 다른 사람은 생각할 수 없어요 라고 반발했지만 고성이는 영라야 현실을 봐. 이지환 씨는 우리 집 직원이야. 내가 지금은 로맨틱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중에 결혼해서 살 때는 다를 거야 라며 설득하려 했어요. 하지만 박영라의 마음은 이미 이지환에게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엄마는 왜 항상 조건만 따지세요? 저는 이지환 씨의 진심이 좋은 거예요. 돈이나 지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라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한편 이지혁은 아버지 이상철과의 재회 이후 많은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이상철이 지혁아 언제 집에 올 거야? 어머니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두 기다리고 계셔라고 말했을 때 이지혁은 아버지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정말로 성공한 모습으로 가족들 앞에 서고 싶어요 라고 답했어요. 이상철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안타까웠어요. 지혁아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가족은 내가 어떤 모습이든 사랑할 거야 라고 말했지만 이지혁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그럼 적어도 어머니께는 안부 전화라도 드려라.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모른다라고 부탁했어요. 지은호는 이지혁과 이상철의 대화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어요. 자신도 가족과의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지혁의 마음이 더욱 이해가 되었거든요. 지혁 선배, 저도 최근에 가족 문제로 힘들었는데 가족이라는 건 정말 복잡하면서도 소중한 것 같아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지혁은 지은호의 말에 위로를 받으면서도 지은호가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에 대해 고마움을 느꼈어요. 은호 씨는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은호 씨와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을 때 지은호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박성재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은호 씨 안녕하세요. 오늘 시간 있으시면 저녁이라도 함께 라고 말하다가 이지혁을 발견하고 멈췄습니다. 아, 이지혁 대표님도 계시네요 라고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지혁은 박성재를 보며 경계심을 드러냈어요. 박 본부장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오셨죠? 라고 날카롭게 물었을 때 박성재는 은호 씨와 개인적인 약속이 있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지은호는 두 남자 사이에 팽팽한 기류를 느끼며 당황했어요. 성재 씨 오늘은 좀 바빠서요. 다음에 시간 되면 연락드릴게요 라고 지은호가 말하자 박성재는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꼭 시간 내주세요 라고 말하고 돌아갔어요. 하지만 떠나면서 이지혁을 한 번 더 째려보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지혁은 박성재가 떠난 후 은호 씨, 박 본부장님과 가까우신가요? 라고 물었어요. 지은호는 그냥 강호일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좋은 분이세요 라고 대답했지만 이지혁은 뭔가 불편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은호가 다른 남자와 친하게 지내는 게 신경 쓰이네라고 생각했어요. 지은호 역시 이지혁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어요. 혹시 지혁 선배가 성재 씨를 경계하시는 건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 라고 궁금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지혁이 자신을 신경 써주는 것 같아서 은근히 기뻤어요. 그런데 바로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박진석이 갑자기 이상철을 찾아왔던 거예요. 편의점에서 야간 근무를 하던 이상철은 박진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박 사장님? 어떻게 여기에? 라고 당황해하자 박진석은 이상철, 우리 이야기 좀 하자라고 차갑게 말했어요. 이상철은 박진석과 함께 편의점 밖으로 나왔어요. 박진석은 이상철, 내 아들이 우리 아들과 같은 사업을 하고 있다더구나라고 말했을 때 이상철은 네? 무슨 말씀이세요? 라고 의아해했어요. 박진석은 이지혁이라는 내 아들 말이야. 우리 성재와 경쟁관계에 있더라고라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상철은 박진석의 말에 불안감을 느꼈어요. 사장님, 혹시 지혁이한테 무슨 문제라도? 라고 걱정스럽게 물었을 때 박진석은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앞으로는 모르지. 내가 잘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라고 위협적으로 말했어요. 이상철은 과거의 일들이 떠올라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사장님, 그건 너무 옛날 일이잖아요. 그리고 지혁이는 그런 일과 전혀 상관없어요 라고 예언하듯 말했지만 박진석은 이상철, 피는 못 속이는 법이야. 내 아들도 결국 너와 같을 거야 라고 냉소적으로 말했어요. 박진석이 떠난 후 이상철은 혼자 남아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지혁이가 박진석의 아들과 경쟁관계에 있다니. 이거 큰일이구나. 박진석이 지혁이를 괴롭힐까봐 걱정이야 라고 생각하며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한편 지강호는 박성재의 회사에서 일하면서 점차 사회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박성재는 지강호를 격려하며 강호야, 요즘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아. 은호 씨가 얼마나 자랑스러워하실까라고 말했어요. 지강호는 형 덕분이에요. 형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고마워했습니다. 하지만 지강호는 회사에서 우연히 듣게 된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어요. 직원들이 본부장님이 요즘 어떤 여자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다던데라는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거든요. 혹시 그 여자분이 우리 누나인가? 라는 생각이 들어 불안해졌어요. 지강호는 집에 돌아가서 지은호에게 누나, 혹시 박성재 형과 특별한 관계인가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지은호는 무슨 소리야? 성재 씨는 그냥 좋은 분이야. 강호 일로 도움도 많이 받았고라고 대답했지만 지강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어요. 누나, 그런데 성재 형이 누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그리고 이지혁 선배도 누나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라고 지강호가 말하자 지은호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강호야, 그런 말 함부로 하지 마. 그분들은 그냥 라고 말을 흐렸지만 속으로는 두 남자 모두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었어요. 정순이는 딸과 아들의 대화를 듣고 걱정이 되었어요. 은호야, 너 혹시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어? 라고 물어보자 지은호는 엄마 그런 거 없어요. 지금은 일에만 집중하고 싶어요 라고 대답했지만 정순이는 딸의 마음을 대충 짐작할 수 있었어요. 은호야, 엄마가 보기에는 박성재 씨가 참 좋은 것 같아. 안정적이고 강호한테도 잘해주시고라고 정순이가 말하자 지은호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성재 씨한테 미안해요 라고 답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박성재와 이지혁 중 누구에게 더 마음이 기우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지화는 박영라와의 관계 때문에 점점 고민이 깊어지고 있었어요. 고성희의 견제가 심해지면서 박영라와 만나는 것도 조심스러워졌거든요. 하지만 박영라는 이지환 씨, 저는 엄마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지환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라고 용기 있게 말했어요. 이지환은 박영라의 진심을 알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박영라 씨, 저도 마음은 같아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힘들어질 것 같아서. 라고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 박영라는 그래도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진짜 사랑이라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말했어요. 이수빈은 오빠 이지환의 고민을 보며 안타까워했어요. 오빠 사랑하면 당당하게 해야지. 왜 이렇게 소심하게 굴어? 라고 격려했지만 이지환은 수빈아, 현실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우리 가정 형편도 생각해야 하고. 라며 복잡한 심경을 드러냈어요. 김다정과 조옥래는 이지혁이 아직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머니, 지혁이가 언제 집에 올까요? 아버님이 만나셨다고 하는데 아직도 소식이 없네요 라고 김다정이 말하자 조옥래는 지혁이도 참 고집불통이야. 가족이 뭐가 그렇게 부끄럽다고. 라며 한숨을 쉬었어요. 김장수도 손자 녀석이 너무 딱딱하게 생각하는구만. 가족 앞에서 성공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라고 안타까워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래도 지혁이가 뭔가 열심히 하고 있다니까 다행이야 라며 손자를 걱정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며칠 후 이지혁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어요.
지은호와의 대화에서 용기를 얻어서 가족들에게 안부 전화를 걸기로 한 거예요. 엄마, 저 지혁이에요 라고 말했을 때 김다정은 눈물을 흘리며 지혁아. 어디서 뭘 하고 있었어?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라고 말했어요. 이지혁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동안 걱정 끼쳐드려서. 저는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을 때 김다정은 지혁아, 사업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빨리 집에 와. 할머니, 할아버지도 보고 싶어 하신다라고 간절하게 부탁했어요. 조옥래와 김장수도 전화를 바꿔받아서 이지혁과 이야기했어요. 지혁아, 할머니야. 너 때문에 밤잠을 못 잤다. 빨리 집에 와서 할머니 손잡고 자자라고 조옥래가 말하자 이지혁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김장수도 지혁이 할아버지도 보고 싶다. 건강하게만 지내고 있으면 다 됐어라고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전화를 끝낸 후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은호 씨 덕분에 가족들과 연락할 용기가 생겼어요. 정말 고마워요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다행이에요. 가족분들이 정말 지혁 선배를 사랑하시는 게 느껴져요라고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지혁이 언젠가 가족들에게 돌아가면 자신과는 멀어질 것 같아서 아쉬웠어요. 하지만 바로 그날 밤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이상철이 편의점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몸에 무리가 온 것이었습니다. 편의점 사장이 급히 구급차를 불러 이상철을 병원으로 옮겼어요. 김다정은 병원에서 연락을 받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세요? 네, 이상철의 가족이 맞는데요. 네, 쓰러지셨다고요? 라며 당황해하자 조옥래와 김장수도 크게 놀랐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상철이한테 무슨 일이 생긴 거야? 라고 조옥래가 걱정하며 물었어요. 김다정은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고 조옥래와 김장수도 함께 따라갔어요. 의사는 과로로 인한 일시적인 기절이지만 계속 무리하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단했어요. 이상철이 의식을 회복한 후 김다정은 여보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해요? 몸이 상하면 어떡해요? 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이상철은 미안해. 그냥 빨리 일자리를 구하고 싶어서. 라고 약하게 말했습니다. 이 소식은 곧 이지혁에게도 전해졌어요. 김다정이 이지혁에게 전화를 걸어 지혁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병원에 와라고 말했을 때 이지혁은 머리가 하얘졌어요. 엄마, 아버지가 어떻게? 지금 어느 병원에 계세요? 라며 급하게 물었습니다. 이지혁은 지은호에게 은호 씨, 죄송한데 아버지가 쓰러지셔서 급히 병원에 가봐야 해요라고 말했어요. 지은호는 어머 큰일이네요. 빨리 가보세요. 저도 함께 갈까요? 라고 제안했지만 이지혁은 고마워요. 하지만 가족 일이니까 제가 혼자 가볼게요 라고 대답했어요. 병원에 도착한 이지혁은 오랜만에 가족들과 재회했어요. 김다정은 아들을 보자마자 울음을 터뜨렸고 조옥래와 김장수도 감격해했어요. 지혁아 드디어 왔구나라고 조옥래가 말하자 이지혁은 할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동안 연락도 안 드리고 라며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버지 이상철의 상태가 걱정이었어요. 이지혁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쟤 때문에 이런 일이. 라고 자책했어요. 이상철은 지혁아 내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몸 관리를 잘못한 거야 라고 위로했지만 이지혁의 죄책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의사는 가족들에게 환자분이 너무 무리를 하신 것 같아요. 당분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하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해요 라고 당부했어요. 이지혁은 그 말을 듣고 더욱 자책했습니다. 내가 집에 연락도 안 하고 혼자 살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고생하게 만들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밤 이지혁은 가족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어요. 오랜만에 보는 집의 모습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였지만 이지혁 자신은 많이 변해 있었거든요. 김다정은 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조옥래와 김장수는 이지혁 옆에 앉아서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어요. 지혁아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혼자 어떻게 지냈어? 라고 조옥래가 물으면서 손자의 얼굴을 쓰다듬었어요. 이지혁은 가족들의 따뜻함을 느끼면서도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바보같이 행동했는지 깨달았어요. 가족들은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상관없이 사랑해주시는데 왜 나는 그걸 몰랐을까? 라고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이지혁의 마음 한편에는 지은호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어요.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자꾸 지은호 생각이 났거든요. 은호는 지금 뭘 하고 있을까?
내가 갑자기 사라져서 걱정하고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음날 박성재는 이지혁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다는 소식을 듣고 지은호를 찾아갔어요. 은호 씨 혹시 이지혁 대표 어디 가셨는지 아세요? 갑자기 연락이 안 되네요 라고 물었을 때 지은호는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가셨어요 라고 대답했어요. 박성재는 그 말을 듣고 복잡한 감정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이지혁이 없는 사이에 지은호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지혁의 아버지인 이상철에 대한 아버지 박진석의 반응이 신경 쓰였거든요. 지은호는 이지혁이 없는 카페에서 혼자 일하면서 왠지 모르게 허전함을 느꼈어요. 지혁 선배가 없으니까 이렇게 심심하네. 평소에는 별로 대화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이지혁에게 특별한 감정을 갖고 있다는 걸 더욱 확실하게 깨달았어요.